자, 지금 시간이 2024년 5월 30일 목요일 오후 4시 5분입니다. 예, 장이 끝났죠? 장이 끝났는데,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추가로 있어서, 영상을 분리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지금 다음 달에 6개월 봉이 끝나잖아요. 다음 달에 6개월 봉이 끝나는데 6개월 봉의 상단선이 한 요 정도 있어요. 요 정도. 정확하게는 정확한 수치를 보면 대충 한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한 370.5 370.5 정도 되는 위치가 이제 상단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에서는 매수 안 한다죠. 이 위에서는 이제 매수를 안 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3개월 봉을 이렇게 보시면 그 자리에 거의 정확하게 하단선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6개월 봉의 상단선이 3개월 봉의 하단선이야. 그러니까 6개월 봉으로 봤을 때는 370 위는 매도해야 되고, 3개월 봉으로 봤을 때는 370 아래는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는 사실 3개월 봉으로 봤을 때는 매수자가 노려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첫 번째로 인지를 하셔야 되고, 자, 이제 매도를 할 때는 전고점을 못 넘어야 매도를 할 수 있고, 매수를 할 때는 전저점을 못 깨야 매수할 수 있는데, 3개월 봉, 즉 분기봉은 지난 분기 저가를 안 깼으니까 매수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6개월 봉은 고점을 넘었단 말이에요. 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그냥은 매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고가가 낮아질 때 매도를 해야죠. 그래서 월봉의 고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달의 고가는 378.299, 이번 달의 고가는 378.05예요. 그러니까 지난 달의 고가를 안 넘었기 때문에 매도자가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마치 2023년도 9월 달의 월봉과 똑같은 구조예요. 자, 여기요. 여기도 자, 보세요. 여기서 고가를 넘고 운봉을 그렸잖아. 자, 고가를 넘었고 운봉을 그렸고 저가를 깼고, 자, 고가를 넘었고 운봉을 그렸고 저가를 깼고, 똑같은 구조죠. 똑같은 구조잖아요. 근데 고가를 못 넘으면, 음봉을 그린 봉에 고가를 못 넘으면 이제 하방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372.85 위에서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으면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6개월 봉이 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6개월 봉을 활용해서 매도를 하려면 적어도 하위 봉에서 고가를 낮추는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하단선을 찍었어요. 근데 오늘 하단선을 찍은 건 저는 개인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내일 끝나. 그러니까 오르든 내리든 어쨌든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급등해가지고, 미국 증시가 급등을 해가지고 뭐 종가가 상승하는 상황이 오는 게 아니라면 어쨌든 뭐 더 밑에서 끝나든 여기서 반등해서 끝나든 하락해서 끝나면 되는 거다. 하락해서 끝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365.13 이거보다 낮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락 마감인 거죠. 365.13보다 낮게 마감하면 어쨌든 종가는 하락한다는 거예요. 지금 거래량이 얼마냐? 93.99예요. 그럼 대충 6시 지나면 94% 정도 될 거라고요. 그러면 6% 남았어요. 6%. 하루 5% 쓰는데 1%의 여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속도로 가면 월봉의 거래량은 감소한다요. 월봉의 거래량은 감소한다. 근데 월봉의 거래량이 감소하더라도 종가가 하락하면 빅인 거예요. 종가가 하락하면 빅인다.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면 이 구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자, 이게 잘 보세요. 보시면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잘 보세요. 지금 종가는 다음 달에 0구간을 지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래량도 0구간을 지나.
그러니까 종가가 오르면 지금 상태에서 종가가 오르면 50이 돼요. 50이 돼. 50이 되는데 거래량은 빠져도 60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설사 거래량이 감소하더라도 종가가 하락하면 다음 달에 종가랑 거래량은 만날 일이 없어요. 종가랑 거래량은 만날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번 달에도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럼 70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2달 동안은 70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둘 다 연구관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거래량이 메뉴로 올라온다라는 거는, 와, 이게 지금 여기에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297 라인에 있어도 상관없는, 예, 그런 구조인데, 지금 계속 무슨 반도체 가지고, 예, 뭐, 미국 반도체야 실적이 나오는 회사가 있으니까 반영을 하겠지만, 뭐, 우리나라 반도체는 사실 하이닉스만 뭐 실적이 나오지, 삼성전자가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HBM 반도체 있지도 않구만. 예. 근데 계속 이제, 예, 장난질을 하는 거죠. 뭐, 수주를 할 거다. 용역을 받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바람만, 예, 계속 불어가면서 지금 2023년 10월 달에서 1년 반이 넘었어요. 근데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예, 실적은, 예, 최고점 대비 지금 50% 박살난 거잖아요. 예? 실적이 최고치 대비 50%밖에 안 돼요, 지금. 이대로 올해 실적에 나와서, 예, 30조 대가 돼도 어차피 절반이라고요. 최고점 대비 절반인데, 예, 주가는 최고치일 때보다 더 높으니까. 어쨌든 지금의 환경, 지금의 거래량의 구조로는 또 여기가 막히는 거죠. 예? 볼벤 373.7이 또 막힙니다. 예. 지금 계속 볼벤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볼벤을 뚫으면 다시 내려오고, 그죠? 볼벤을 뚫으면 다시 내려오고. 지금 이 구조를, 예, 잘 이해를 해보세요. 예, 종가로 넘었어. 못 버텨. 예, 거래량이 맨 위에 있으니까. 자, 제가 종가만 따라 그려볼게요. 종가. 이게 종가예요. 근데 거래량은 노란색이니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맨 위에 있지. 종가보다. 그러면 볼벤을 뚫으면 무너지고, 볼벤을 뚫고, 여기 못 뚫었죠? 예, 여기 못 뚫어서 뭐 안 나갔어. 그리고 얘가 뚫고 나서 또 무너졌지. 그리고 여기가 또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볼벤을 뚫고 나가면 무너지고, 볼벤을 뚫고 나가면 무너지고, 그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달에도 유사하다는 거죠. 이번 달 종가가 하락하면 다음 달에도 볼벤 20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좀 감안해서 보시고요. 거래량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거래량이 늘어가지고 맨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더 길게 작용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20 차이예요. 예? 지금은 20 차이라고, 종가 하락이고 거래량 감소면 20 차이인데, 거래량이 증가하면 30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30 차이가 나면 다음 달에 복구를 해봐야 22죠. 예? 다음 달에 복구해봐야 20이고, 그 다음에 10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 둘, 예, 복구할 만날 일이 없어요. 2달 동안. 이번 달에 거래량이 늘면, 예, 이번 달에 거래량이 늘면 다음 달에도 만날 수가 없고, 예, 다음 달에도 만날 수가 없고, 그 다음 달에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6월달, 7월달도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위로 올라가기 힘든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 증가가 상승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래량이 증가했다. 예? 거래량이 증가했다라는 건 상승을 못하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상승할 수 있어. 근데 상승할 수 있는 폭을 제한하는 거죠. 예를 들면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위로 올라가는 상승은 계속 막으려는 속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월봉은 이대로 끝나면, 예? 월봉은 이대로 끝나면 이렇게 돼요. 추세 무너진 거 보이시죠?
예,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저가를 깰 확률이 높고, 저가를 깨면 355나 그 다음에 349, 이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매도해야 되지? 그건 저는 몰라요. 여기서 보면 매도가는 여기 있어요. 예, 373.70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무너지려면 지금 봉보다 작은 봉 단위에서 매도 포인트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2주봉으로 잡으면 여기에요. 예? 366.95. 그러니까 이대로 끝났다. 그러면 6월 초에 내가 매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366.95에서 현재 봉 고가 사이가 되는 거고, 주봉으로 봤을 때는 없어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강한 상단선이 없기 때문에 저라면 주봉을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남았잖아요. 이번 주가 하루 남았는데 이미 하단선 아래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제 매도자는 관망하셔야 되고, 예? 매도자는 관망하셔야 되고, 반대로 이제 매수자는 오늘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세요. 예? 오늘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시라고 끌어올릴 거예요. 예, 오늘 저가만 지켜주면, 제가 봤을 땐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계속 봉을, 예, 보던 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봉을 안 보시던 분은 이게 이 구조를 잘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고가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갔는데 여길 깼어. 그죠? 예, 지금 고가가 여길 깼다고 여길 깼잖아요. 요 밑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졌을 때 가장 낮은 고가보다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낮은 고가를 가지고 있는 게 2024년 4월 22일자 주봉이잖아요. 그 고가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그 고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고, 만약에 이 규칙이 맞다면 다음 주 고가는 364.08보다는 낮을 확률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봉 거래량은 93.88이니까 이것도 뭐 내일이면 무조건 늘 거예요. 그럼 종가 하락의 거래량 증가다. 그럼 하방에 유리하다라는 거. 예? 종가 하락, 고가 하락, 저가 하락, 종가 하락, 거래량 증가는 기본적으로 하방의 힘을 가진 봉을 그릴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사실 뭐 일봉과 주봉만 보면 상방 봐야 돼요. 예? 일봉과 주봉 보면 상방을 봐야 되는데, 내일은 월봉이 마감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월봉상 가고 싶은 위치에다가 가져다 놓을 거예요. 월봉상 가져다 놓고 싶은 자리에 가져다 놓을 거라, 내일은 일봉이나 주봉보다는 월봉의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고요. 만약에 내일 오늘 저가 지켜,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362.9 정도까지는 감아 올리려는 의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끝나면 주봉도 아래가 열리고 꺾이죠? 아래가 열려요. 그 다음에 이 주봉도 아래가 열린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아래쪽으로 갈 수 있는 이제 공간들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공간이 열린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집행돼야지. 그러니까 개인이 현물 매수를 미친 듯이 오늘처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어제 1조 2천억인가요? 오늘도 거의 1조 2천억이에요. 이틀 동안 거의 2조 4천억대의 현물 매수를 하니까 잘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현물 매수만 해주면 쭉쭉쭉쭉 내려갈 수 있다고요. 쭉쭉쭉쭉. 근데 개인이 지금 현물 매수를 안 해주다 보니까 이제 기대하는 것만큼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선물 주봉이, 그러니까 선물 차트가 현물이랑 다르거든요. 달라요. 조금 다르게 생겼어. 여기 보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더 낮죠. 더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깨지는 바람에 더 내려갔어요. 이게 어디서 오류가 났냐면 여기서 오류가 났을 겁니다. 이게 5월 13일자 주봉, 5월 13일자 주봉이 있는데 이게 왜 다른지 보세요. 이게 5월 13일자 주봉인데 여긴 주봉의 저가가 안 깨졌어요. 자, 코스피 200 지수는 안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가 투자 심리도가 횡보했다고. 근데 선물은 깨졌어요. 선물은 깨졌기 때문에 내려갔어. 여기서
여기서 횡보 안고 내려갔어요. 근데 저가를 또 깨고 또 깼잖아요. 그럼 얘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최저가 모드예요. 그러니까 여길 깨야 돼. 선물로 봤을 때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는 만기가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2주 남은 거잖아요. 앞으로 2주 남았기 때문에 여기. 근데 딱 1구간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봉 구조만으로 봤을 때는 여기를 깰 수 있는 에너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348에 있는 저 저가를 깰 만한 에너지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현물 매수로 나오잖아요. 개인이 현물 매수로 나오면 저기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감안을 하세요. 문제는 개인이 현물 매도를 하면 370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개인이 현물 매도를 하면 370으로 가고, 개인이 현물 매수를 하면 주봉은 어차피 이 최저치 쪽으로 가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그게 지난달 저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설명해 드렸고, 재밌는 거 일목이잖아요. 일목이 왜 재밌느냐? 이거 제가 잠시 보여드렸죠? 이런 일이 생길까봐 후다닥닥 찾아가지고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되냐면, 자, 어제까지만 해도 2시간 봉 데드만 났죠? 응? 어제까지만 해도 2시간 봉 데드가 났다고. 근데 지금 4시간 봉 끝났죠? 보세요. 여기 데드나면서 이제 4시간 봉도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봉은 다 망가진 거야.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요, 분봉은 다 망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일봉이 망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보면 일봉도 망가졌죠. 일봉도 망가졌다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되도록 들어갔잖아. 362.59 아래로 들어갔는데 데드난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여기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도 데드나면서 완성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쨌든 자유로운 거죠. 올라가든 내려가든 자유로운 거예요. 지금 이거 여기서 완성 못한 거 여기서 완성한 거예요. 여기서 완성 못한 거 여기서 완성한 거라고. 여기서 그 난리를 쳤잖아요.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8번. 그 8번 동안 이거 지금 골드와 데드를 8번 동안 삽질하는 동안 한 번도 이 완성을 안 했는데 이번에 하락하면서 완성을 했죠. 근데 뭐 완성을 해봐야 나머지 봉들은 뭐 신호가 없죠. 없어요. 아직 데드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이제 기대할 게 없는 거고요. 다른 건 기대할 게 없고, 지금 이제 여기가 얼마냐면 한 363 정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시간이 가면 이게 지금 또 올라와요. 기준선 26. 그럼 이제 여기에 다시 올라오면, 그래서 만약에 이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또 데드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데드가 나면 다시 322.66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 수치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데드 나면 이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감안을 하시면 되는데, 아직 일봉까지만 데드가 난 거예요. 아직 일봉까지만 데드가 난 거기 때문에 그 위에 상위봉들 3일봉, 주봉, 2주봉, 월봉은 전혀 내려가야 되는 목표치가 아직 설정되지 않았다라는 거, 거기까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까지 이제 다 설명해 드렸죠? 그러면 일목도 설명해 드렸고, 각각의 봉의 문제에 대해서도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의 월봉은 진짜 작년 9월달이랑 굉장히 흡사한 거예요. 작년 9월달이랑 굉장히 흡사한데, 문제는 이제 현금이 얼마큼 받쳐주느냐. 현금을 받쳐줘야죠. 이거 이렇게 내려가려면 오늘처럼 개인이 계속 대량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봉이 차트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무조건 내리는 게 아니라 차트의 조건에 맞게 돈도 같이 움직여 줘야 되니까, 돈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이건 이제 고버스인데, 이건 고버스 차트예요. 근데 제가 고버스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 상단선 때문에.
예, 이게 2030원에 있어요. 2030원에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겨운 거죠. 이게 지금 계속 눌렀다 풀어줬다 눌렀다 풀어줬다 이 짓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짜증이 나는 거고 지금 여기 지금 이거 하단선은 약간 약해요. 그 밑에 한 1,800원대에 있는 건 강한데 지금 1,980원에 있는 건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강하게 추천할 수도 없는 거지. 하여튼 6개월 봉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6개월 봉은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3개월 봉은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월봉으로 보면 분기봉에 상단선 위에 하단선이 있죠. 근데 이제 다 벗어났어. 지금은 심지어 목표가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은 저라면 매수 추천 안 한다는 거죠. 올라가면 고마워 사실. 올라가면 고마운데 올라갈 거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길 바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걸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 데이터만 보고 데이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데이터와 상관없이 제 바람을 얘기했다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이놈 저놈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또 물어뜯을 거 아니에요. 뭐 리딩을 했네 뭐 이런 얘기를 할까봐 저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은 이제 상단선 위로 갔죠? 상단선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 버티길 바라는 거예요. 잘 버티길. 그리고 이게 지금 매수가가, 이게 지금 매수가를 찍었던 건지 아닌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제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 매수할 수 있잖아요. 저점을 높이면 매수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저가가 높아지면 매수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매수가를 찍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월봉상 뭐 이렇게 매수가를 찍은 거는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주봉에서 매수가를 찍고 올랐다라는 얘기는 저는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지금은 뭐 이제 보유 영역이 확실히 들어간 거라 신규 매수를 권장할 수는 없고요. 이주봉을 볼까요? 이주봉 봐도 지금 상단선 더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수하라고 언급 못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사람들한테 이거 매수해요, 좋아요 이런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는 것과 매수를 하는 행위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언급할 수 없다는 거죠. 일봉도 지금 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오늘 미국 증시 확 빠지고 나서 내일 갭상승이라 확 시원하게 왔으면 좋겠어요. 국내 지수는 개파락하고 곧버스는 갭상승한 다음에 그냥 돈으로 어거지로 버티다가 이번 달 마감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현실적으로는 보합에 시작해서 한 2140원까지는 좀 빠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자, 이렇게 봤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일목으로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죠. 자, 2시간, 오케이. 4시간, 오케이. 그죠? 4시간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완성했어. 그러니까, 오르든 내리든 이제 자유가 된 거고, 일본 골드 났어요. 그죠? 일본까지 골드 났는데, 찍었나? 안 찍은 것 같아. 안 찍었죠. 안 찍었어. 그러니까 얘는 아직 골드 대비해서 여기가 골드가 안 났으니까 에너지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조정을 하더라도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여기는 언급할 게 없어요. 여기는 이제 언급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언급할 게 없어요. 여기도 없고. 근데 이 일목이 재밌는 건요. 시간에 따라 요구하는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시간에 따라 요구하는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과 가격의 관계를 좀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가격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더 필요해. 지금 가격이 의미를 지니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뭐 지금 단계에서 제가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거는 무의미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게 보시면 뭐가 골 때리는 거냐면 기존에는 기준선 26이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있었다고. 근데 지금 기준선 26이 내려오잖아요. 이번 달이 마지막이고 이게 급격하게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3,000원대까지만 가도 골드 나는 상황이 올 건데, 자, 보세요.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번 달, 그러면 그 다음 달이 6월, 7월, 8월, 9월 달만 돼도 목표가 얼마예요? 3,530원입니다. 그러니까
9월 달만 돼도 3,530원까지가 가면 골드가 나요. 그럼 목표가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7,000원대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기준선 26의 목표가가 높았다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기준선 26의 목표가도 낮아지기 때문에 예, 여기서 악재가 뜬다라는 건 예? 그러니까 앞으로 올해 마감하기까지 6개월이 아니 7개월이 남아 있는데 7개월 안에 악재가 뜬다라는 건 그죠? 어차피 3,500원대까지 가려면 악재가 떠야 되잖아요. 그래서 악재가 떠서 만약에 3,500원까지 간다라는 건 예, 그 다음에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까지도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3,500원까지 안 가면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움직이는 것과 의미는 다른 거라고. 예? 그러니까 움직여가지고 특정 수치에 도달해야 이게 의미를 갖는 거지. 예. 그냥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일목은 의미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의 고버스 가격은 일본까지만 의미가 있고, 일본까지만 의미가 있는데 일본은 다 만족시켰기 때문에 특별하게 언급할 건 없다는 거죠. 할 일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하루 또 잘 버텨줘서 월봉이 양봉으로 좀 마감할 수 있게 우리도 좀 숨을 쉴 수 있게 해 주길 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셔야 될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분기봉은 3개월 봉이죠. 분기가 3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 봉의 경우 3개월이 하나의 봉을 그리잖아요. 3개월이 하나의 봉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1월, 2월, 3월 이렇게 따져보자고요. 1월, 2월, 3월 그러면 1월, 2월, 3월 이렇게 해가지고 1월부터 3월까지의 봉을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요. 예, 조회. 그러면 개인이 고버스를 샀을까요? 팔았을까요? 2,337억을 샀습니다. 그럼 당연히 첫 번째 분기봉은 안 좋겠죠? 예? 팔았으니까. 아니, 샀으니까. 개인이 샀으니까 첫 번째 분기봉은 좋으면 안 돼요. 나빠야 돼. 예. 그래서 첫 번째 분기봉은 나빠요. 맞죠? 근데 두 번째 분기봉이 이번 분기죠. 4, 5, 6입니다. 그러면 4월부터 6월까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4월부터 6월까지. 그럼 현재까지 그냥 보면 돼요. 오늘까지. 그러면 개인이 고버스를 4,192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매수한 것보다 2분기에 매도한 게 더 커요. 예? 1분기에 매수한 것보다 2분기에 매도한 게 더 크다고. 그러면 2분기는 매도니까 양봉이겠죠. 1분기는 매수니까 음봉이고 2분기는 매도니까 양봉이에요. 그러니까 고버스의 봉만을 봤을 때는 양봉을 낼 수 있는 구조죠. 4월, 5월 합쳐서 통계를 내면 고버스는 현재 4,192억의 매도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양봉을 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수급으로는 올라가는 거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예요. 지금 고버스가 가진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지수지. 예? 지수고 현물이잖아요. 개인이 현물을 계속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고버스의 수급이 작동을 안 하는 거지.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지 않고 매수해버리면 고버스의 수급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물의 흐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라는 거고요. 계속 현물 보시라 그러잖아요. 왜? 현물이 무너져야 고버스가 가. 현물장이니까 현물이 무너져야 고버스가 간다고요. 파생으로는 고버스 자체는 수급이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월부터 6월까지, 1월부터 6월까지의 통계를 보면요. 그러면 개인이 고버스를 매수했을까요? 매도했을까요? 당연히 매도했겠죠. 왜냐? 4천억대였으니까. 그러면 여기 보시면 1,854억을 매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6개월 봉은 양봉을 그려도 되는 거죠. 6개월 봉은 양봉을 그려도 된다고. 왜? 개인이 고버스를 매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파생의 수급으로 봤을 때는 전혀 고버스가 내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 반대로 현물의 수급과 합쳐서 보면 고버스가 오를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개인이 계속 현물을 매도해야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고버스의 가격이 올라가려면 개인이 현물에서 계속 매수하는 행위가 수반돼야 돼요. 그러면 뭐 상단선을 들고 올라가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자, 정리를 하면 오늘 일본까지는 완성했다. 일본까지 완성했기 때문에 올라가든 내려가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완성했고
지금은 낙폭과대에 해당돼요. 일봉은 낙폭과대고 주봉은 하단선 아래에 있어요. 지수가.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안 도와주면 우리는 반등해야 되는 차트라고. 우리는 예? 반등해야 되는 차트고 여기서 신규로 매도로 들어가는 건 추천하기 어렵다. 예. 372.85 위에서 추천을 했나요? 아니요. 전 추천한 적은 없어요. 예. 다만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곧보스 들어가세요. 이렇게 안 해. 왜?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 제가 왜 결정을 시켜요? 예? 그러니까 이게 판단은 투자자가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장중에 뭐 곧보스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제가 투자자에게 또 방송을 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어떤 조건에서 거래할 수 있는지만 전달을 하는 거지. 예. 그 이상 제가 개입하는 거는 제 스스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계속 지켜오고 있어요. 어떤 분이 저보고 리딩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걸 리딩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리딩은 돈을 받는 거예요. 종목을 주고 가격을 주고 돈을 받는 게 리딩이지. 이거 분석하는 게 무슨 리딩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분석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